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0년 인맥 관리 끝에 결국 남은 건 허탈함뿐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휴대폰을 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 생일인지, 어떤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타고난 사교가라고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맡았으니까요.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었고, 덕분에 많은 인맥이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대기업 영업부에서 시작해 임원까지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약속을 잡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골프 모임이며 동창회며 쉴 틈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리했다 싶은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집사람은 늘 걱정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사람이 재산이라잖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인맥 관리가 도움이 안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했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절 보고 인맥의 달인이라고 불렀고 후배들은 조언을 구하러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관계들이 과연 진짜였을까 하고요. 서로 생일 챙기고 밥 먹고 골프 치면서 쌓은 그 관계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을까요? 명함철에 꽂혀 있는 수천 개의 명함들,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들, 그 속에서 진정한 인연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은퇴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비로소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3년 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골프 모임에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간관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됐어요. 입원 첫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 화환이 줄을 이었고 시간마다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간호사가 쉬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할 정도였으니까요. 역시 내가 평소에 관리를 잘 해놨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문객이 뚝 끊긴 거죠.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달려온 건 혹시 의무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늘 챙겨주던 후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원 첫날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형님, 다름이 아니라 였죠. 결국 자기 회사 일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관계가 순수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래 관계였다는 걸요. 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 날들이 자연스레 되돌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수많은 인맥들. 과연 그 중에 진정한 관계는 몇이나 될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승진했을 때마다 축하한다며 찾아왔던 사람들,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 액수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체크했던 제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명함을 주고받았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정리였습니다. 수천 개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번호가 1년 넘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들이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겉핥기식 인간관계를 맺어왔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 때 형식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생일날 기계적으로 보내는 축하 인사. 그게 전부였던 거죠. 진심을 담은 대화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눠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열심히 사람들을 챙기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더군요. 아내는 늘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이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두 분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죠. 별것 아닌 광경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던지 그동안 제가 놓쳐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과감히 줄였고 대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식사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주말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바치거나 의무감에 쫓기듯 연락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교류하다 보니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깊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30년 지기 친구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골프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더군요. 그저 천천히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밖을 봅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않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군요. 그동안은 이런 여유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나가던 골프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안 나오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처음에는 그저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연락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임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필요해서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불이 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미안하네.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의외로 마음이 홀가분해지더군요.
억지로 웃으며 건배하고 피곤한 골프 라운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아내는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한결 편해 보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색한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조언자의 입장이었죠. 이런 사람을 만나봐라. 저런 모임에 나가봐라. 끊임없이 인맥을 만들라고 채근했었네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더군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게 됐다고 할까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는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인맥이 없으면 살기 힘들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맥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동네 문방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전직 대학 교수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문방구를 하시는 거였죠.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서요. 특히 아이들이 오면 하루가 더 행복해져요.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순수한 인연을 즐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아침 산책을 즐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거닐다 보니 자연스레 옌쉬냐 안난지미가 생겼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시는 할머니,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 조깅하는 청년, 간단한 목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손자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마음이 찡해지더군요. 예전에 저는 겉으로는 늘 웃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느라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렸었나 봅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란 것이 빈번한 만남이나 연락의 횟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는 결국 허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는 보석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 회사 후배가 찾아왔어요. 제가 은퇴하고 연락이 끊긴 지 5년 만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야 찾아오나 하는 서운함이 앞섰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저 반가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으로 그 후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직장 선후배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후배의 고민도 들었고 가족 이야기도 나눴죠.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준비하는데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즉시 누구누구를 소개해 주마고 했을 겁니다. 인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나눴죠.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헤어질 때 그 후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형님, 오늘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딱딱하고 형식적인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걸요. 명함을 주고받고 식사 약속을 잡고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이. 그것이 진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 이야기도 나누고 반찬 가게 할머니와도 웃으며 대화를 했죠.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만남을 하찮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런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격식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7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간관계였던 거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명함들을 전부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본 거예요. 수천 장의 명함을 보면서 각각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난 사수의 명함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업무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영호야,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직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거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합니다.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항상 잘 지내지? 라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그저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거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매주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면 제가 오히려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쌓으려 했던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는데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맺어진 인연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남아있네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억지로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시들어버리지만 자연스럽게 돌보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장롱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임원 시절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화려한 만찬장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각종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진 속에서 제 표정은 하나같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찍은 사진들은 달랐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두며 찍은 사진, 손자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내와 시장에서 찍은 사진.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장소들이지만 사진 속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득 옛날 어머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단순해져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간직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제가 평생 모은 명함들은 이제 서랍 한 켠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연락처도 50개 정도만 남겼어요. 대신 이제는 그 50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들과 나눈 대화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한 셈이죠. 가끔 주변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선배님, 인맥 관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인맥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토록 애써 쌓으려 했던 인맥이란 것은 결국 허상을 쫓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었던 거죠.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결국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더 이상 휴대폰 캘린더를 확인하지 않아요. 대신 아침 공기를 마시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작은 테라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이런 진정성 있는 만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